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오늘이 일단 첫 번째 시한이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첫 번째 시한인데 저희가 앞서 국회 연결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 협의가 좀 쉽진 않은 모양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 보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대통령의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은 못하겠네요. 먼지까지 펴니까.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닌 수사 대상자가 되었어야 하며 편향된 공영방송을 소나기에 거머쥐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마지막 발악에 불과합니다. 네, 일단 오늘 가방이 회의가 이게 열렸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야당 의원들만 가서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왜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일단 협의를 해서 뭐 회의를 열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지 말지 이런 걸 좀 논의할 수는 있지 않나요? 일단 우리 가방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예전에 여야 이제 가방위 전체회의 열어서 합의한 내용이 18일 날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21일 날 인사청문 보고서를 어떻게 할지 채택을 할지 뭐 미채택을 할지 그런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전체 회의를. 근데 이제 오늘 당연히 이제 뭐 합의를 지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야당 의원들은 야당 가방위원들 요구를 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네. 근데 위원장도 오지 않고 하니까 회의가 열리질 않았어요. 개의를 안 했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국민의힘 야당 국민의힘 간사만 모셔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절차까지 왜 이렇게 여당이 무시하는지. 일단 합의를 했으면 그 내용을 지키고 거기서 또 토론을 하는 게 국회가 갖고 있는 뭐 직무이자 권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마저도 안 하는 거는 일사천리로 이제 오늘 채택 시한인데 1차 시한인데 이 시한을 넘기면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재송부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요청은 10일 내인가요? 제 기억에 네, 10일 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보통 정하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하루 만에 해달라 이 기한을 정하면은 뭐 하루 뒤에는 이제 대통령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저희들이 다 뭐 얘기 나누겠습니다만은 많이 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10대 불가 사유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청문회를 보셨으면은 이동관 후보자가 많은 거짓말을 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부적격한 분이라는 걸 생각을 하실 텐데 여당이 너무 밀어붙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고민정 최고위원 과방위 위원이기도 하죠.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청문 대상이 아니라 조사 대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뭐 적격한 인사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수사 대상을 언급하면서 사법적인 처리 유무까지 끌고 나가고 있는데요. 이동관 후보자가 내정될 것이다라고 언급이 됐던 게 벌써 수개월 전의 일이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에 대한 의혹 제기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함께 민주당에서도 이동관 후보자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불가론들을 외쳐왔는데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청문회에서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왜 이동관 후보자가 안 되는지를 이른바 청문회에서의 한방 결정적인 내용들을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청문회 마지막 끝날 때까지 왜 이동관 후보자가 안 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들을 민주당에서 언급하지는 못했던 사안처럼 보입니다. 과거에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조국 전 장관처럼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그리고 이후에 이어서 사법적 처리까지 쭉 이어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35일 만에 그 장관직에서 낙마했던 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금요일에 있었던 청문회 과정들을 지켜보셨다면 그동안 나왔던 언론의 문제 제기 또 거기에 대한 이동관 후보자의 반박 이 내용들을 더 추가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한 문제 제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절차들은 아마 순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최고위에서도 일부 좀 논의가 있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걸 일단은 그 자료를 너무 미비한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정부 기관들 네. 한 13개 기관을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예. 지금 주신 많은 내용들이 일방적인 주장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이 아니다 하고 내용들을 충분하게 반박을 했고 그 내용들에 대한 주장들이 서로 엇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이동관 후보자의 말이 거짓이다 혹은 이동관 후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 만한 이른바 스모킹 건 그리고 완벽한 증거나 문제 제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난 금요일 청문회장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나 자녀 학폭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자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언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문제를 소환해서 다시금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끌고 들어가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민주당이 검증했었을 때 팩트 하나는 시종일관 언론 장악에 대한 기술자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도대체 이명박 정부 때 어떤 방식의 언론 장악을 했던 것인지에 대한 실체를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증 증명을 했었어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건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장악은 훨씬 더 과했으면 과했지 지난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어떤 언론 장악이 있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지난 5년들을 돌아보게 되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직을 잃고 기소까지 돼 있는 게 네. 종편 재승인 평가에 대한 조작 의혹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언론을 쥐기 위한 실질적인 장악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반성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입증하거나 거기에 대한 증언을 하거나 증명하지는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주장들만 공방이 오가게 된다면 하나의 의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 당일날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네. 했고요. 근데 아마 제 기억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가능한 전 사법적 처리 같은 부분들이 정치적인 행동들이랑 얽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주장들이 너무 과하게 쏟아지고 또 그 일방적인 주장들이 또같이 일방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동관 후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과 그 당시 있었던 10년 전의 상황은 누가 뭐래도 자녀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상황들인데 그 청년들의 주장들과 발언들은 배제된 채 제3자의 사람들에 대한 입장들만 계속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과하게 주장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동관 후보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처럼 보이는데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해당 당사자인 청년들이 자신의 피해자로 부르지 말라고 입장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내용들이 정치적으로 얽히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담임 선생님까지 나와서 학생들 간의 합의를 되거나 피해자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직접 본인의 신상을 밝혔으면은 저는 정상적인 장관급의 후보자라면은 부인과 함께 나와서 사과를 하고 공직에서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좀 후한무치하다고 해도 그거를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 나는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할 거니까 그대로 직을 수행하겠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자꾸 합의 얘기하고 청년 얘기하는데 피해자가 4명 있었습니다. 그중에 1명의 목소리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마저도 이번 담임 선생님의 인터뷰로 상당히 맞지 않다는 게 드러났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동관 후보자는 거짓말이 제가 말씀드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어느 가해자 학폭 가해자의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에게 통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기자 때 알았다고 하지만 김승유 이사장은 기자 때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냥 전화했다고 하지만 시험 이후에 전학 조치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학부모 아버지 있습니까? 정말 없을 겁니다. 전 이동관 후보자 말고는 없을 거라고 봐요. 이런 엄중한 사건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학부모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인정할 수 없는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공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분은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그리고
입증을 못했다 그런 말씀은 그냥 말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건데 한번 보십시오. 재판 과정도 그랬고 청문회도 그랬고 저희들이 특위에서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이동관 홍보수석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 등 각 기관으로 받은 그 언론과 그 방송화에 대한 장악과 관련된 자료 문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네. 가령 공영방송 한 곳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까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리스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동관 후보자 뭐 합니까? 언론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이런 문서를 보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한두 번 왔길래 나중에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 이거 자체도 인정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몰랐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홍보수석이 홍보수석실에 오는 그 자료를 몰랐다? 제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내용이 뭐였냐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청문회 때 제가 그 대목을 봤어요. 저도 뭐 바쁘니까 다 보지 못했는데 국정원에 행정관이 파견이 돼 있습니다. 네. 홍보수석실에. 네. 행정관이 해봤자 한 20명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거 믿깁니까? 홍보수석이 국정원에서 국세청에서 다 기관서 파견이 옵니다. 홍보수석실에도 각 기관별로 있을 거예요. 예. 뭐 제가 국세청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정원서도 오지 않습니까? 기관별로. 예. 근데 홍보수석이라는 분이 어디서 온지를 몰랐다. 그거는 무능력하거나 네.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 하루 밤까지 본인이 이렇게 변명하고 거짓말로 빠져나갔으니까 이제는 뭐 청문 보고 채택 안 되면 대통령 임명을 강행할 거다. 이거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저희들이 고발 조치도 하지만 네. 우리 국민들 보실 때 이분은 도저히 아니다. 이런 이미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네,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문회에 있었던 말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알았냐 몰랐냐에 대한 언급들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가장 불편해질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 있었던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결국은 재판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에게 제기하고 있는 그 잣대 그대로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법원에서 판단되고 네. 있는 잣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만약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게 된다면 그 임명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국민들께 계속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나오면서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도덕적 잣대 그 위에 서게 될 것이고 과거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직을 오래 수행하지 못했던 예도 있습니다. 네. 만약 이동관 후보자가 청문회 하나만을 회피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일삼았다면 그 뒤에 여기에 대한 평가들도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저희 이것도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예,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네 얼른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백현동 사건 또다시 영장을 청구하십니다. 당대표를 무도한 검찰이 잡아가려 한다면 왜 잡아가느냐, 무슨 죄가 있다고 잡아가느냐, 잡아가지 마라 라고 당연히 얘기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잡아가라 도장 찍는 사람들 저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버티고 견디면 저는 이재명은 당대표는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요즘 한동훈 하는 짓을 보면 걱정이 좀 되시죠?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저것이 저러다가 정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그러면 별 수 없이 표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며칠간 열심히 생각해봤는데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한동훈의 저 간악한 짓을 반드시 저지해야겠죠? 다음 대선에서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말 그리고 어제 있었던 발언까지 묶어봤습니다. 일단 국회가 9월부터는 정기국회에 돌입을 하죠. 이건 법에 나와 있는 100일 동안 하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뭐 9월 직전이면은 뭐 이제 그래봐야 9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에서는 9일 안에 영장 청구해라 이런 건가요? 그 이미 그 이재명 대표가 6월이었습니다.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의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을 청구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영장 실심사를 받겠다. 이번에 이제 4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죠. 거기에서도 소환 조사 10번이든 100번이든 다 응하겠다. 저는 이런 모습들은 어떤 검찰 소환으로 받거나 검찰 조사받는 사람으로서 유력한 정치인이 최대한 본인의 기득권이랄까 뭐 권한을 내려놓고 모든 걸 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검찰이 뭐 우리 다 알다시피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고 특히 본인들 편에 대해서는 뭐 부인이 됐던 장모가 됐던 뭐 대통령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야당에 대해서는 정말 가혹할 정도의 수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건이 다 응하고 있는 거고 한번 이거 기억을 조금만 되돌려 보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죠. 김기현 대표가 이제 민주당에서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쳐라. 그러면 영장을 청구하면은 판사 앞에 바로 가서 실질심사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를 일반 국민들 중에 혹시 내용을 잘 뭐 깊게 파악 안 하신 분들 중에 비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특권에 절었다고 표현을 합니까? 그러면은 그 직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럼 국민의힘 지도부가 권성동 의원처럼 해라. 권성동 의원이 그 윤핵관의 맏형이라면서요. 그분처럼 하라고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마치 방탄에 숨어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그리 공격을 했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권성동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왔어요. 그때 여야가 2018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회기를 잡으려고 이제 뭐 이렇게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회기 잡지 말고 비회기 기관으로 놔두십시오. 내가 가서 영장 실심사를 받겠습니다. 하고 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권성동 의원처럼 당당하게 하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 한번 보십시오. 검찰은 백현동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언론에 기사를 풀었습니다. 무슨 뭐 이런 질문을 하니까 태도가 바뀌었다더라. 우리가 한두 번 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법조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백현동도 혐의를 대부분 입증할 만한 상당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있다. 아니 그러면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영장을 청구하세요. 우리도 당당하게 가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여야가 회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말이 아무리 정치인이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한다지만 본인들이 얘기한 거 엊그제 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바꿔가지고 이재명 대표 당당하게 받겠다는데 그건 또 특권이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 더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구속영장이 짜장면이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영장 시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다? 그분 무슨 의도를 했는지 몰라도 뭐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그래요. 뭐 저 장해찬 씨나 한동훈 법무장관이라 뭐 언급할 만한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제 정치하시려면 빨리 여의도로 오는 게 좋고 장해찬 최고위원은 청년을 대변한다는 최고위원이 앞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이제 야당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또 유력한 뭐 워낙에 큰 정치인이다 보니까 공격하면 본인들의 이제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뭐 클래스 급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마구 공격하는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 볼 때 상당히 불편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장해찬 최고위원이나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분이 자 우리 검찰, 우리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제대로 수사 한번 해주십시오. 압수수색 400번까지는 이재명 대표처럼 못하더라도 한 40번? 한 4번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요구한다면 제가 저분이 무슨 얘기인지 듣겠어요. 한동훈 법무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 편들은 수사 안 하고 있는데 아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전임 지도부가 지금도 많은 의원들이 그거 했잖아요. 방탄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라. 그래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요구하잖아요. 검찰이 우리 자신 있다 하니까 자신 있으면 정기국회 회기 동안 100일 동안은 비회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리 혐의를 다 입증해 놨다고 하면 영장을 쳐라. 이게 부당한 요구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에 네. 대해서 길게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만 저도 길게 말씀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저희 끝내야 돼요. 짧게 해주세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본인에게 갖고 있는 불체포 특권의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쳤죠. 정말 좋은 평가를, 좋은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민주당의 혁신위원회가 첫 번째 혁신안으로 얘기했던 게 불체포 특권 포기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 좀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게 그 불체포 특권을 대표는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인 의총에서 의원들이 논의하는 결과 정당한 검찰이 영장 청구일 경우에만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사전에 기획되고 꼼수로서 문제를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나중에는 혁신위원회에서 이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표결하는 거를 기명으로 하냐 무기명으로 하냐 이런 얘기들까지 오가서 민주당 내에서도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으러 소환조사 가는 과정에 본인이 끝끝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또 단서가 달려 있었거든요. 비회기 중에 영장을 치라는 얘기를 했고 네. 회기 중에 영장을 치는 거를 꼼수라고 규정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나서서 나는 체포동의안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하겠다. 그리고 지금 친명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줄줄이 이 실질적인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이걸 방탄으로 막아세울 것 같은 내용들을 언급하게 되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애당초부터 방탄으로부터 불체포 특권 내려놓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좋지 않으니 이걸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일관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령당당하다면 회기기간이든 비회기기간이든 나가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정말 무도하게 수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서 증명하면 될 일일 텐데 네. 뭐가 이렇게 사족이 긴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민영배 의원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언한 그 자리가 어제 있었던 더민주 혁신회의 전국대회라는 자리였습니다. 저기서 민영배 의원이 투표를 거부하면 된다. 회계에 와도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때 우리가 다 나가면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진지한 제안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당내에서 어떤 그런 논의 자체가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저게 이제 정기국회 때가 되면은 그 저 제안 자체가 그러니까 뭐 거부하면서 나간다 이런 것들이 거의 현실적이지 않아요. 전체 다 나가면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성립이 안 된다 그 자리만 그런 거지 계속 본회의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국민의힘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저는 그러면은 이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소환 조사 요구할 때만큼마다 조사받고 중앙 당사 압수수색 당하고 국회 사무처도 압수수색 당하고 그 주변 지인들이고 뭐가 한 400개 가까이 압수수색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국민의힘이 요구하려면은 저기 대통령 가까우신 분들도 그렇게 적어도 한 10분의 1 정도라도 수사를 한번 당당히 받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왜 민주당은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탓을 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정도 당당하게 아니 오라면 오고 가서 있으라면 있고 13시간 수사하겠다면 수사받고 이게 지금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에서 유력한 정치인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영장 치면 실질심사 받겠다. 이게 또 잘못된 부분입니까? 네. 본인들이 그렇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국회 열지 말고 가서 받아라. 그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쟁을 하더라도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하고 기명투표 왜 자꾸 잊어버립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기명투표법으로 바꾸자고 법안까지 발의했었어요. 예. 자신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야당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부적절한 것 같아요. 예. 주제 넘어갈 시간이 되긴 했는데 어떻게 짧게 하시겠습니까? 네, 한마디만 예,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수많은 혐의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나왔던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네. 그게 지난 정권 내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일들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PD가 끝내라고 했는데 마지막 주제 이거 안보와 관련된 주제고 또 중요했던 일정이기 때문에 꼭 다뤄야 돼서 짧게 한마디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주재하고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성과를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성과는 이제 뭐 뉴스를 많이 보셔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미일과 손을 잡으면서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어떤 범위가 더 넓어졌다.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이른바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대한 우리 의무가 더 더해진 것 아니냐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지켜낼 수 있는 힘들이 더 강화된 것이고 예. 이 한미일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영내에서 우리 할 수 있는 안보적 가치, 그 힘은 더 커지고 또 전략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경제적인 기회는 훨씬 더 넓어지게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일부 이제 폄훼하기 위한 내용으로 중국의 반발, 또 네. 대만과의 갈등 구도에서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운신의 폭이 접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오히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이 자유진영에 대한 실질적인 안보 위협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안보와 경제를 다 같이 챙길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분 23초를 지나고 있는데 30분 30초까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 얘기 하지 말고 묻지 그러셨어요. 빨리 얘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빨리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네. 과연 국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에서 위험이 줄고 뭐 기대가 커졌다는데 전 정반대가 돼버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더군요. 해피, 행복하다. 왜 행복하겠습니까? 그 오랜 수건이었던 대중국 견제에 드디어 한국을 끌어들였습니다. 네. 한미일을 만들어냈죠. 일본 총리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바로 원전에 갑니다. 그리고 오늘 어민단체 만나고 내일 내각을 열어가지고 후쿠시마 방류를 결정한답니다. 우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방류를 한마디로 했습니까? 우리가 얻어낸 국익은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미국 정부는 우리 동해는 동해입니다. 일본해로 바꾸기로 했어요. 우리 대통령 한마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일본해가 되면 우리 독도는 뭐가 됩니까? 일본어 용어처럼 다케시마가 됩니까? 왜 이거는 챙기지 않으십니까? 이건 감정이 아니라 국익입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마디도 못합니까? 오죽하면 일본에서 아웅의 호흡이랍니다. 인심전심. 이런 얘기까지 듣고 되냐 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시간 다 됐으니까 정말 이것만 갖고도 제가 1시간은 대통령이 예. 잘못하고 오셨다는 얘기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초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